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멋있게 사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체력과 외모의 변화를 경험하고 때로는 나이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더욱 우아하고 긍정적이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외모 관리나 비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을 통해 멋진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지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7가지 습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외모를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여유와 삶의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통해 나이를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과 성숙함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멋지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가진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봅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많이 돌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과 정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쓰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와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변하고 예전과 같은 에너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몸에 집중하고 나이 들면서 발생하는 변화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평화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단순히 겉모습을 가꾸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 생각, 태도, 그리고 삶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는 점점 더 풍부해지기 때문에 예적인 모습에 신경을 쓰는 대신 자신에게 감사하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아함을 느낄 수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첫걸음은 바로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자신에게 엄격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나이는 이제 많이 들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혹은 젊었을 때처럼 할 수 없으니 내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나이가 듦에 따라 새롭게 배워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너무나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에 쫓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서 자기 자신을 위한 활동을 한다면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사랑은 자기 존중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기보다는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존중은 자신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경험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삶의 교훈을 얻고 그 교훈들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사랑은 또 다른 중요한 습관인 자기 관리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좋은 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무시하거나 과도하게 비판하지 말고 감정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우리는 종종 지나친 일상에 쫓겨 감사할 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더 잘 깨닫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매일 아침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기로 다짐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나이가 들어도 젊고 활기차게 느껴지게 합니다. 결국 자기 사랑은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나를 존중하고 아끼고 돌보는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내면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면서 나이 듦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결국 더 멋진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한다. 두 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변화와 도전이 많습니다. 몸의 변화, 사회적 역할의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두려움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멋지게 살고 싶다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단순히 항상 웃고 항상 좋은 면만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희망을 보고 좋은 점을 찾아내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아질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경험할 때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서 직장에서 은퇴를 하거나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우울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상의 작은 기쁨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가고 또 많이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도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마음가짐이 하루를 더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을 쌓게 되지만 그만큼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위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 사고가 아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한계와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고 새로운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기억을 떠올리며 새로운 도전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려면 내면의 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나는 이제 늙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우리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나이가 이제 많아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는 늦었다는 생각이나 어떻게든 나이를 따라갈 수 없겠지 하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매일 조금씩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격려하고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사고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습관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긍정적인 생각을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을 실천한다. 세 번째 습관은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학습과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배우는 건 어려워.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습관이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멋지게 살고 싶다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인 학습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뇌는 점차적인 퇴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활동을 한다면 뇌는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되어 퇴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음악 악기를 배우는 것,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뇌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학습을 시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분야에 대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역사, 문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분야를 선택하면 학습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학습을 통해 실용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기술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나이가 들수록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사회적 고립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자기 개발의 일환이 됩니다. 온라인 강좌나 튜토리얼을 통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더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한 권의 책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지속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혹은 3개월 안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조금씩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 학습에 대한 의욕도 높아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터디 그룹이나 토론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은 학습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학습과 자기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혜택은 자신감의 증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자신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느낌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자신감은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이가 들수록 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심리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학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그 자극은 감정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수록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되지만 그것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과 자기 개발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학습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늦었다는 생각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습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나이가 들어도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권의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혹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 네 번째 습관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체력과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체의 변화가 옵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질 수 있고 건강에 관한 우려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나이가 들어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멋지게 살기 위한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바로 건강입니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체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멈추거나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은 신체를 튼튼하게 만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조깅 등의 운동은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꾸준히 하면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줍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골밀도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덤벨이나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꾸준한 운동 습관을 통해 더욱 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습관 역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체는 예전처럼 빠르게 에너지를 소화하지 못하고 잘못된 식습관은
체중 증가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균형 잡힌 식단, 적당한 양의 섭취 등이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므로 과식을 피하고 과일과 채소, 고단백 식품,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체내 장기들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면도 건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데 이는 신체 회복과 정신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신체 건강은 물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성인의 경우 7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요가, 호흡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취미 활동이나 자연 속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중요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변화가 점점 더 뚜렷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점검하고 암이나 심장, 질환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면 건강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필요한 치료나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활기차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활기찬 몸과 마음은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이가 들어도 활발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충분히 잠을 자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몸은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고 멋지게 살 수 있으며 더 오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 오늘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긴다. 5번째 습관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나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되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지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삶의 다양성을 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장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된 생각이나 관점에 갇히기 쉬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 우리의 시각이 넓어집니다. 젊은 세대와의 대화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이는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사람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즐기세요. 친구와의 만남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지만 친구들은 우리의 삶에서 큰 에너지원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이 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은 가장 중요한 지원 시스템이 됩니다.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관계는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다가가고 노력해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을 자주 하며 자신이 시간을 내어 만남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모임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더 풍성한 인간관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정서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웃고 즐기는 시간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은 외로움이나 우울증에 덜 시달리고 전반적으로 더 긴 수명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신체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종종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외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고 사회적 기여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친구나 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또한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추억을 쌓으며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존재는 매우 소중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지원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데 필요한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회복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외로움을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사람들과 더 자주 연락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한다. 6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변화,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때로는 삶의 의미를 잃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멋지게 살고 싶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잃지 않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자는 차원을 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삶의 모든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고치기 위한 치료를 받으며 동시에 그 시간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신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덜하고 면역력이 더 강하며 전반적인 건강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신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낙관적인 태도와 미소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부정적인 태도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항상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친구와 가족, 직장 동료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문제 해결 능력을 높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순간들을 찾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삶에 대한 열정도 강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더욱 확고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은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 챙김과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고는 나이가 들어도 삶을 더욱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까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더 많은 기회와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나이 들어가는 과정조차도 즐기며 살아가세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유지한다. 7번째 습관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경험과 지식은 쌓여가지만 그만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멋지게 살고 싶다면 학습과 성장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삶이 더 풍요롭고 삶의 의미도 더 깊어집니다. 배움은 단순히
학교에서의 학습이나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뜻없는 탐구와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전에 몰랐던 것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것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를 시도하거나 예술과 문학에 대한 깊이를 더하는 것도 훌륭한 학습입니다. 이러한 학습은 단순히 뇌를 자극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에 더 많은 의미와 재미를 부여해 줍니다. 배움은 뇌의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활동이 저하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배우고 새로운 것을 익히는 사람은 뇌가 더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을 통해 뇌의 신경망이 더욱 활성화되고 뇌가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이가 들어서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기억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을 통해 얻은 새로운 지식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주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움은 또한 세상과의 연결을 강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그 주제에 대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나이가 들어서도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책을 읽는 것,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배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배움은 젊을 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혜가 쌓여 더 깊이 있는 배움이 가능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움은 우리가 삶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고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습니다. 이러한 성취감은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나이가 들수록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는 자신을 넘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후배들에게 경험을 나누는 것만큼 큰 보람이 있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면 세상에 더 나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를 시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경험과 통찰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에 도전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배움은 우리의 삶을 더욱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배움이 계속될 때 우리는 자신에게 한계를 두지 않고 더 큰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배움의 자세는 또한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를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은 더욱 강한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이후의 도전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낳게 합니다. 실패를 배우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큰 만족과 기쁨을 주고 세상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며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멋지게 살아가는 7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긍정적이고 배움의 열정을 가지며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습관들을 일상에 적용하면서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유익한 영상과 좋은 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